네,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자, 상수 체계 이론 세 번째 시간이죠. 자, 본 시간은 본격적으로 동양 철학 기초 이론을 아주 심도 깊게 배우는 시간은 아니고요. 한자 강의를 하면서 부수 속에 나오는 천간지지 음양오행에 관한 내용도 있고요. 나중에 문장 공부를 하게 되면, 요 분야, 음양오행이라든지 동양 철학의 기본이 되는 그러한 사유체계에 관한 이론들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아주 간략하게 하는 것이니까,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다른 유튜브를 찾아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상수 이론 세 번째 시간인데요. 맨 먼저 지난번에 이제 상과 수의 개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먼저 이번 시간에는 상에 해당하는 기본 개념들 중에 상의 개념을 만든 무극과 태극 그리고 음양은 또 따로 뒤편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무극과 태극의 개념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극과 태극을 이야기에 앞서서 본격적으로 이쪽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무극이 곧 태극이고 무극이 태극 아니면 무극이 유극이고 유극이 태극이라는 말들을 한 번씩은 들어봤음직할 겁니다. 무극이 뭐냐 태극이 뭐냐라는 것은 상수체계의 상이죠. 동양 기초 철학을 이야기하는 상의 개념의 이제 가장 큰 개념입니다. 큰 개념이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주론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우주론의 기본이 되는 그 생명의 변화 과정, 생명의 탄생과 소멸 그리고 순환 과정을 아울러서 이제 변화를 하고 그 변화란 전체를 역이라고 부릅니다. 역. 그래서 역체계라 할 수 있는데 이 역체계 안에는 여기 말한 상수 이론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모든 것을 포괄한 이론이 이제 역체계, 역이론이고 특히 이제 가장 큰 개념이고 시작하는 개념, 생명이 탄생하는 개념을 본원인 무극과 태극의 개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무극과 태극에 관해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무극, 태극 하니까 없을 무자는 이해하시겠고요. 극이 뭐냐? 극은 한자로 볼 것 같으면 요 나무목에 오른쪽은 이제 빠를극자입니다. 이제 마치 요 공개를 교자인데 하늘과 땅, 즉 하늘에서 번개 천둥이 빠르게 쳐서 물건이 쪼개지고 갈라지는 형상인데 이제 빠를극자죠. 그러나 이것을 개념적으로 이제 철학의 개념적으로 설정할 때는 천구, 즉 그 우주를 하나의 이제 원으로 봅시다. 우주 자체를 하늘의 구라고 해놨으면 우주를 하나로 볼 것 같으면 우주의 중심을 관통해서 우주의 중심을 관통하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양쪽 끝부분을 극이라는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를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지축 있죠? 지축의 양쪽 끝을 우리 북극, 남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은하수든 아니면 전체 우주든 그 양쪽 끝부분이 지름에 해당되겠죠, 그죠? 양쪽 끝부분을 극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무극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전체 우주를 포괄하는 개념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없을 무로 해놨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요 무자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자, 무극과 태극과 음양이라는 요 개념은 모든 이 철학의 새로운 개념이 나올 때는 아니면 이런 단어, 어휘가 나올 때는 먼저 그 용어의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 용어의 정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실제 똑같은 우주입니다. 똑같은 우주입니다. 똑같은 우주인데 무극이란 것은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전체를 다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태극의 상태는 이제 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상태. 자, 그래서 똑같은 공간이든 시간이든 우주의 변화 안에서 무극이란 자체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인간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지구 땅에 있는 하나의 티끌, 먼지보다 못한 것처럼 작은 것처럼 우주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보다 더 작겠죠.
우주 뭐 100만 광년, 1000만 광년 떨어진 거리에서 지구를 쳐다보면 우리는 보이지도 않겠죠. 해미경 구조도 아니고 너무나 작기 때문에. 아무튼 전체 개념은 텅 비어 있고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개념으로 자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분명히 생명 현상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또 생명 현상의 변화와 순환 과정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할 수 없는 개념으로 무국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여기서 생명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생명 현상이 탄생을 하고 성장하고 나중에 소멸하고 다시 순환해서 다시 또 계속 돌고 있는 개념인데, 이 태극이란 개념은 우리 태자 이야기했죠, 그죠? 밑에 있는 요 점이 생명의 씨앗이라고요. 생명의 씨앗이 자라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개념으로 만든 것이 태극입니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일단은 만들어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령 쉽게 이야기해서 지구는 너무 큽니다.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전체를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구를 하나로 다 볼 수 있는 지구본이라고 만들죠. 지구본. 그 지구본을 보고 거기 지도를 그려놓고 빙빙 돌려가면서 여기가 대한민국이고 여기가 미국이고 중국이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이란 거는 뭐 관념론이든 뭐 인식론이든 어쨌든 우리는 뭐 분명히 그런 심리적이든 어떤 현상이든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런 용어를 만들어서 이러한 상태라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용어를 정의해 놓는 거죠. 자, 아무튼 이것에 관한 것 중에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역대 신선 통감이라는 요 서적이 있습니다. 도가서적인데 요 청나라 때 서도라는 사람이, 이 서도는 뭐 이름 난 사람은 아니지만은 아마 의원이었을 거라는 추측이 강하죠. 서문에 보면 의사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요때 이 의사 서도라는 사람이 요 이론을 펼쳤는데, 요 장계종이라는 사람, 요 장계종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중국의 도교 도파 중에 계파 중에 정일교가 있어. 정일교, 뭐 상청파, 정일파 사건 많이 있는데 그 정일파, 정일교의 천사, 즉 교주에 해당됩니다. 교주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당시 정권에 따라 가지고 여러 교파들이 그 당시 나라의 정권에 국사로서 참여를 하고, 황제나 이제 왕이 이제 황제의 그 옆에서 정신적 스승으로서 이제 활동 많이 하다 보니까 북경에 있는 청나라의 수도에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배를 타게 됐는데, 그 배를 타다가 보니까 요 서도라는 사람을 발견을 하게 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해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교의 하나의 교파의 교주인데 천사인데 뭐 봐도 이 사람의 지식이 이제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지식을 오고 가다가 이제 몇 번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지식을 이제 글로서 옮겨 놓은 게 역대 신성 통감 중에 이제 한 부분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자,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가 타이틀 주제인 태극, 무극, 음양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한자 공부라기보다는 이제 쉽게 한번 정의 지어 보죠. 자, 유형자 생어 무형 해놨죠, 그죠? 자, 유형, 우리가 형체가 있다는 것은 형체가 없는 것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나왔다고 하지만 여기서 형체가 없는 것으로부터 왔다. 우리가 인식의 개념이든 감각의 개념이든 자, 형체가 있다는 것은 형체가 없다는 것에 왔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의 생명들 보면요, 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나 눈에도 안 보이는 존재에서 사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형은 형체가 있는 것은 형체가 없는 것으로부터 왔다. 즉 생을 써서 낳는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철학 용어로 화라고 해요. 화. 될 화자를 씁니다. 반대는 변이겠죠. 변한다에. 반대는 이제 변한다는 거죠. 우리가 변하다 할 때 이제 변화라고 쓰잖아요. 그죠? 변은 형체가 있는 상태에서 절정해서 형체가 썩어 없어지든 어찌 없어지든 썩어 없어지는 과정을 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과 화는 뭔가 바뀐다는 건 같지만은 의미가 다르죠. 화는 형체가 없는 것에서 무형에서 유형으로 온 것을 화라 하고, 반대로
유형에서 무형으로 온 것을 화라고 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체가 없는 것, 자, 형체가 없는 것을 무형이죠. 무형을 무극이라고 한다. 이제 위는 뭐뭐라고 일러 그렇게 한다. 아니면 요 위에 용어가 뭐뭐로 여긴다. 아니면 뭐뭐로 삼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 자, 그래서 형체가 없는 것을 무극이라고 한다. 자, 그럼 가만 생각. 형체가 없는 것은 자, 우주 전체를 볼 것 같으면 전체가 다 눈에 다 보일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우주를 전체를 무극이라 하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요 또 반대로 형체가 없는 것, 있는 것. 그러니까 형체가 있는 것이, 형체가 있다는 것은 형체가 없는 것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태극이라 한다. 그 요 태자가 항상 이야기, 우리 한이, 한자 할 때 맨 처음 우리 한이라 이야기했죠. 우주나 하늘을 한이라고 하지만은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자, 생명이 성장하는 것, 태어나고 성장하는 그 과정, 소멸하는 과정의 전체 크기의 과정을 태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형체가 있는 것을 태극이라 한다. 태극으로 삼는다, 여긴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거죠. 형체가 있다는 것과 형체가 없다는 것은 형체가 없다는 것에서 형체가 있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국에서 형체를 알 수 있는 개념으로 자, 설정해 놓자는 거죠. 이와 같은 모든 이 변화의 진화의 과정을 전체 이제 역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역체계. 역이라 하는 겁니다. 역. 동양 요 전통 철학에서는. 근데 역이라고 하니까 자꾸 역학 뭐 역술 그래서 샀는데 역학이라고 하니까 뭐 가까이 있는 인간의 그 사주팔자 그 천간지지를 가지고 사람의 그 명운을 그죠? 보는 명리학의 그 개념으로만 자꾸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역학 그러니까 자꾸 인간의 그 길흉화복 뭐 운명을 정단하는 뭐 점쯤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동양이든 서양이든 그 인간의 존재론이죠. 인간은 어디에서부터 왔으면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문제. 그래서 근원을 올라가다 보니까 저 우주에서 이제 모든 만물들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태어나고, 자, 이 자연 만물의 섭리에 관한 공부죠. 아주 근원적인 공부를 전체의 체계를 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역체계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했죠. 역체계에는 가장 큰 개념이 무국에서, 그죠? 무국에서 자, 태극으로 인식을 이제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른 게 아니고 우주 전체를 하나의 개념을 볼 것 같으면 눈에 볼 수 없으니까 눈에 볼 수 있는 생명이 탄생해서 자, 우리들 입장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정을 이제 바꿔 놓는 거예요. 바꿔 놓다 보니까 그러면 없는 것에서 나중에 있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바뀌는 과정이 어느 한순간에 그냥 뚝딱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말하는 역의 변화의 이치가 태역, 태초, 태시, 태소라는 4개의 순차적인 과정을 겪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역과 태초와 태시와 태소가 있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과정에 의해서 생명이 탄생하게 되고 그 생명을 우리 인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든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4단계 과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뒤에는 또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래서 역체계는 크게 무국에서 태극이 곧 유국이니까 태극 사이의 생명, 사이기나 하나의 공간입니다. 하나의 공간이지만은 우리가 무국이라 하고 태극이라 하는데 그 안에서 생명 현상을 알 수 있는 진화라기보다는 나아가는 순차적인 변화의 과정이죠. 자, 맨 먼저 태역에 해당되는 때에는 개념에는 아직 기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라는 거는 기라는 개념은 자, 요거는 수증기 할 때 김기자거든요. 김. 자, 김이니까 우리말로 풀면 기미가 있다 그러죠. 기미. 자, 어떤 기미조차 없던 때란 거예요. 그 원래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죠? 기미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태초에 그 다음 단계인 태초의 시기가 되면 요 기미가 처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미가 처음 나타나요. 그러다가 요 기라기보다 기미라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 기란 개념은 이미 완성된 개념이고 완성돼서 존재하는 개념이고 요 기미는 완성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태시의 단계에서 요 비로소 시자잖아요, 그죠? 비로소 시니까 태시의 단계에서 형체가 처음으로 나타난다. 형체가 처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체 처음 나타나는 이제 태소의 시기에 오면 그 물질의 알갱이가 처음으로 생겨난다. 자, 이걸 제가 쉽게 사람의 경우를 가지고 사람의 인생을 사람이 태어난 것을 비유해서 말씀드릴게요. 태역의 시대는 자, 우리가 여러분들 본인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태어나는 것을 과정을 가지고 여러분은 이제 엄마가 있을 거고 아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분들이 아직 만나지 않은 시대예요. 엄연히 존재해요.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아직까지 만나지 않고 분명히 살고는 있지만은 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던 지구에 살고 분명히 살고는 있지만은 나중에 기본적으로 이제 나라는 자식이라는 나라는 생명이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 진화 단계에서 맨 처음 존재는 하고 있지만은 서로 만나지 아니한 거예요. 그걸 생명이 나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단계에서 태초는 이제 모티브 동기예요. 처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모님 아빠와 엄마가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든 어쨌든 만나게 됐다. 그 처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뭘까? 기미가. 아, 내가 태어날 기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다가 지난번에 한자 시간에 설명할 때 이야기했죠. 그죠? 생명, 태그라면 요거는 아빠의 정이고 요거는 엄마의 자리라고 했죠. 아빠의 정이 들어오면 벌써 애기를 갖다는 말로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 태시의 시기가 되면 시가 딱 나오니까 형체가 처음으로 나타난다. 형체가 처음으로. 왜냐하면 요때 나타난다는 거는 여러분들, 남성분들, 아빠들이 몸에는 항상 정이 있어요. 그죠? 엄마들도 난자의 전기가 있어요. 근데 몸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서 사랑을 해야 나타날 거 아닙니까? 사랑을 해야. 근데 사랑을 해야 나타난다는 거는 외부로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체가 처음으로 나타난다는 거는 숨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처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분이 사랑을 해서 여러분 생명 잉태해서 수정이 되는 거예요. 수정. 엄마의 그 알과 아빠의 정이 만나가지고 수정이 되는 상태. 처음으로 알갱이가 처음으로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에도 이제 일반적으로 나리를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요 수정한 상태인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태소라는 요 단계에서부터 이제 사람이면 사람, 동물이면 동물,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떤 형체를 갖고 있는 거, 식물이든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 인자로 사람의 형상으로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이것을 이제 기인하다 그러죠. 기인하다. 사람으로서 몸체를 갖추든 아니면 시작을 하든 기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알갱이가 처음으로 생겨나는 것을 태소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나라는 존재가 태어날 과정을 보면 아빠 엄마가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사랑을 해서 잉태 수정하는 과정까지 요걸 태역, 태초, 태시, 태소라는 것이 사람뿐만 아니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다 이러한 과정을 다 겪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생기는 것.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의 공간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극이든 태극이든 똑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쉽게 이해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형체를 갖는데 그 형체와 기질이 물질로 갖출 본질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사랑을 해서 알갱이가 된 상태는 본질만 갖고 있지 그게 완전한 형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나중에 어떻게 생기고 또 어떤 성격을 갖든지 하는 것들은 나중에 본질만 갖추고 있는 태소의 시대는 본질만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소의 시대에도 아직 완전한 형태, 태어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커가고 어떤 성전을 갖고 어떤 인생을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상태를 혼돈의 상태라고, 그래서 엄마의 뱃속에 있는 상태를 오히려 보호보다는 혼돈의 상태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세상으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으로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국과 태극의 개념이 단순하게 그 존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생명이 이제 잉태되는 과정까지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중요 안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뒤에 이 상태 태역, 그죠? 태역에는 아직 기가 나타나지 않고 기가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아직 만나기 전에 전혀 총각 때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태초의 시대 때 만나게 되는 거고 태시의 시대 때 사랑을 하게 되는 거고 태소의 시대 때 비로소 씨앗이 잉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숫자를 가지고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보다 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비로소 태소의 시대, 잉태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을 때는 바로 그때 나중에 물질의 구별 짓는 질이 처음으로 생겨납니다.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질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질 그러잖아요. 소질. 사랑하고 수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나면서 태소의 시기 때 성정이 질이 자라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거 하잖아요. 엄마가 잉태하고 이제 뱃속에 있을 때는 우리 태아, 그죠? 태아를 위한 이름도 짓고 교육을 하고 좋은 생각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자, 아무튼 이래서 막 숫자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런 거 저는 뭐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또 설명하려면 또 다른 어떤 것들로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난해하게 여겨지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맑고 가벼운 것들, 이제 청경제를 해놨죠. 맑고 가벼운 것들은 가벼움으로 위로 올라가 하늘을 이루고, 그 다음에 탁하고 무거운 것들은 아래로 내려와 엉겨 땅이 된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늘과 땅이 생기는 이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맑고 가벼운 것들은 우리가 음양에서 양의 성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양을 정의하고 있고, 그래서 맑고 가벼운 것들은 위로 올라가 하늘을 이루고, 그 다음에 탁중 해놨죠. 그죠? 탁하고 무거운 것들은 응결되어서, 뭉쳐서 아래로 내려와 땅을 이루게 된다. 천지가 이루어지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기는 것이나 전 우주가 생기는 것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때 이제 하늘과 땅이 비로소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뭐 하늘과 땅의 입장에서는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땅의 전기를 머물러서 나중에 지기가 따뜻하게 지면 만물이 화생하게 된다. 안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생명이 그죠? 각자 동물이든 종이든 사람마다 그죠? 생명을 잉태하면 그 안에서 화생 이제 점점 키우고 성장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비로소 세상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죠. 하늘 기운과 땅 기운을 가지고 커가게 되죠. 자, 고로 물질의 시초가 있게 되고 번성하여 영구히 존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늘이 생기는 것으로부터 법을 취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만물은 하늘과 땅이 생기는 법으로부터 모든 만물들도 생겨났다. 또 그렇게 자라나고 커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말하는 천지를 아까 천을 이야기했죠. 맑고 가벼운 것은 위로가 하늘이 되고 탁하고 무거운 것은 아래로 내려와 응결되어 땅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이제 이 천지가 만들어지는 법칙이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온 거예요. 음양의 개념으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음양할 때 다른 거 뭐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맑고 가벼운 것은 양의 성정을 품고 있고, 그 다음 탁하고 무거운 것은 음의 성정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천지가 아까 하늘과 땅이 우리가 나누어서 이해하는 그런 개념이 음양의 바로 근본이란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맑고 가벼운 것은 양이 되고 탁하고 무거운 것은 음이 되는 개념으로 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모든 만물의 시발이 되는 근본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둘 다 가진 존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동물, 식물, 물건, 이 지구 땅뿐만 아니고 우주에서 있는 모든
하늘과 땅의 기운을 담고 있는, 자, 이름이 붙든 안 붙든 이런 존재를 전부 다 기체라고 이야기해요. 기. 근데 아까 김이 이때 기와 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기를 생명 현상, 생명의 기본 단위라고 전통, 우리 동양의 전통 사상에서는 정의를 한다는 거죠. 기. 그래서 아까 말한 요 수증기의 기와 좀 다르죠. 수증기의 기는 똑같은 기인데, 요 기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성정이 결정되지 않은 그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기 개념은 나중에 따로 또 시간 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거는 육이요. 도관대 육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은 사람이 되니 하늘과 땅과 사람을 더불어서 삼재라 한다. 그래서 천인지 삼재란 말이 있죠. 결국 요 사상이 우리 훈민정 만들 때도 모험이 바로 천인지 삼재 사상을 담아서 만드는 거고, 모든 동양의 학문들은 기본적으로 재료를 갖고 와서 삼을 때 본바탕이 천인지 삼재, 요 세 가지를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런즉 역시 모든 것은 넘지 않는다. 음양오행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모든 음양과 오행인데, 그래서 음양과 오행이라는 요 말은 지어놨지만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음양이란 말 자체를 하지 않는데, 음양오행의 개념이 바로 위에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는 그 원리에 의해서 같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과 오행에 관해서는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알아볼 거고, 이것도 우리가 철학적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철학적 개념으로. 자, 어쨌든 음과 양이 서로 교합하고 오행이 이리들이 뒤섞여 천지 중앙에 있게 된다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오행을 하면 목화토금술 해갖고 목화토금수라는 5가지의 개념이에요. 요거는 나무나 불, 흙, 쇠, 물이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사주팔자 맨날 보고 와서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풀이를 하고 있지만은 요거는 철학에서 목이라는 개념이고, 이름도 목이에요. 한자가 나무목인지. 그래서 나무와 요거는 이퀄이 안 돼요.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사주에 불이 많아. 아니, 불이 많으면 다 타가 죄가 되고 남지 않죠. 불의 성정이라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이거는 철학의 개념이기 때문에 부를 때는 목, 화, 토, 금, 수라 불러야 되는 거지. 어디에 나무의 성정이니 불의 성정이, 나무의 성정은 나무도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나무도. 그러다 보니 기준을 삼을 수가 없어요. 목이라는 개념, 화, 토, 금, 수라, 요 자체, 음양할 때는 음양 그러잖아요. 음양은 왜 음양이라 부르면서 요거는 그렇게 부르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철학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목화토금수라고 이야기해야지, 나무, 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로 이름 붙이면 안 됩니다. 개념이기 때문에 목화토금수라는 5개의 요 개념과 음양이라는 개념. 자, 그래서 이 음양은 천지죠. 생명을 만들어내는 생명, 하늘과 땅은 그 사이에 모든 만물이라고 그랬으니까, 천지 사이에 모든 만물을 만들어낸다고 했으니까, 요 하늘과 땅이 나뉘고 만들어지는 요 순환의 시스템이 음양의 원리에 따라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뭔가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지지만 생기게 되는 원인과 이유가 전부 다 음양의 이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양의 이치에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생겨나게 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갖고 있는 만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있든 없든 모든 만물들이. 그 만물들의 재료, 작용, 주로 이제 구성 요소라 보는 거죠. 구성 요소가 여기 말하는 요 개념들의 구성 요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다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지는 않지만은 요 음양은 원리나 이치라 생각하시고, 그 소프트웨어라 생각하시고, 하드웨어죠. 구성 재료들은 요걸로 생각하는데 자꾸 재료라는 표현을 또 쓰면 안 돼요. 근데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재료라는 표현을 쓰기는 썼어요. 쓰기는 썼는데, 여기는 나무고 불이고 물이고 쇠고 흙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목이라는 개념이 섞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째서 음양 교합하고 오행이 이리저리 뒤섞여서 인간이 탄생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있으면요, 이 사람 안에는
음의 성정과 양의 성정 그리고 목화토금수의 그 성정들이 다 포함돼서 이러한 하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구성 물질은 물질적으로 볼 때는 화학적이나 물리적으로 볼 때는 그냥 여러 가지 우리 사람을 화학적으로 분해할 것 같으면 화학적으로 근데 우리 지구 땅에 있는 뭐 각종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화학 원소들이 물론 그런 물질들이 구성되어 있죠. 물질들이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물질을 보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의 기운을 닮은 음양의 이치와 음양의 성정과 그 다음에 오행의 성정을 닮아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역대 신선 통감에 나와 있는 그 무극, 태극, 그 다음에 음양 오행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나와 있는 게 역대 신선 통감 말고 가장 유명한 게 그 북송태죠. 송나라 때 주돈이라는 도학자가 있어요. 염계라고 해서 주렴계라고 부르는데 도학자예요. 도학자. 도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도학이란 거는 이 도라고 그러니까 도교나 도가가 아니고요. 일단 유가를 근본으로 하는 학자들이에요. 관리나 학자들인데 유교를 근본으로 학자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서 다른 책에 우주의 생명 현상이나 사람의 존재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살며 어떻게 하여튼 인간의 그런 문제들을 고민을 하고 우주와 결부시켜 인간의 문제를 고민한 그러한 그 우주론자들을 가지고 도학자라고 그래요. 그 실질적으로 지금 유교가 이런 우주론과 결합되게 되고 그 후에 요 주렴계라든지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그 주희라는 사람이 집대성을 하게 되고 모아서 아울러서 하나의 그 성리학이라는 그 체계 이념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성리학은 그것도 일종의 유가적 입장에서 본 체계 이념이기도 해요. 우주론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우주론이라는 것은 사람 개인의 하나의 탄생 과정뿐만 아니고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다른 요소들까지도 우리가 말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시스템의 영역 있잖아요. 사회의 영역까지도 여기에다가 결부시켜서 만든 게 이제 성리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종합적인 체계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 주돈이가 자기가 썼다고 쓴 게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왔던 이론이에요. 옛날부터 내려왔던 이론을 가지고 세상에 내놓고 발표를 했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유명한 요 태극도라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 태극도에 대해서 해설해 놓은 이야기예요. 태극도는 그림에 보면 여기 중간 가운데 그림이 있죠. 가을 그림. 요 그림이 똑같은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주돈이가 발표했던 태극도였고 왼쪽 편을 보면 성학십도라고 해가지고 태계 이황 선생께서 성학십도라는 요 기본 이론서를 발간할 때 거기에 있는 첫 번째 글이에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갖고 왔죠. 성학십도가. 여기 보면 가운데 있는 그림만 전해졌는데 여기 그림만 전해졌는데 이것을 그림을 설명해 놓은 글이에요. 그래서 태극도설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옛날 사람들은 비결서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글로 일일이 아니면 말로 풀어주는 게 아니고 기회가 있으면 하도낙서라는 그 옛날에 그림도 한번 보겠지만은 이 무극, 태극, 음양, 오행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림들, 도편이라고 하죠. 그림들이 많이 비밀로 전해져 내려왔거든요. 내려져 왔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지 않느냐? 중요한 건요, 한나라 때, 유교가 정치, 국가의 이념으로 채택이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한나라 대부분 이제 한나라 무제 이후라고 보게 되겠죠. 한나라 무제 이후로는 유교가 전체적 주류 사회의 사상 이념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유교는 여기서 말하는 음양, 오행, 태극 이게 다 원래 유가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백가 시대에
음양가, 오행가, 또 각종 도가, 불가, 유교의 뭐 독단적인 창의적인 그런 인원들이 아니고 남의 것들을 가져와서 자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꼭 하는 게 지금 중국 아들이 이제 우리 문화를 가져가는 거 똑같아요. 알고 보면 자꾸 우기잖아요. 근데 그게 나쁘고 좋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공유하는 사상인데 니 거다 내 거다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것이 세상에 나오고 이 도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쓰는 사상 체계나 이론들이 제자백과 시대 때 그 나왔던 뭐냐 완성되고 성립되었던 음양오행 이론과 도가에서 아니면 도가도 완전한 도교뿐만 아니고 도가에서 성립되어 있던 그 우주론들을 가져와 가지고 유가의 이론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니 거 내 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뭐 종교든 아니면 정치든 왕조든 종족이든 간에 그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상 체계는 또 인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보면 여기도 맨 처음 나와 있을 때 보세요. 무극이 태극이고 태극동이 생양 그러니까 태극의 작용 태극 중에 이래 태극 중에 동하는 것 에너지가 막 움직이고 활동을 하면 나중에 그것을 양이라 한다. 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그 양이 그 에너지 작용이든 어쨌든 그 극에 이르려면 나중에 정하려고 한다. 고요하고자 하는 성정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바로 고요하고자 하는 성정을 의미라 한다. 자, 움직이면 에너지를 넣으면 자꾸 위로 가려고 하고 자, 에너지가 떨어지면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거는 공기라고 하지만 실제 공기보다 물질 입자를 볼 것 같으면 물입자잖아요. 물분자, 물입자. 자, 어쨌든 좀 설명하면 길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요 태극도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까 제가 말하는 역대 진선 통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요 태극도설은 작용적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런 것도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원래 이제 도가에서 활성화됐던 것들, 그 다음에 유가에서 활성화된 것들. 이거는 태극도설 송나라 때고, 아까 제가 역대 진선통감이라고 해갖고 했던 것들은 좀 더 청나라 때거든요. 송나라가 훨씬 먼저죠. 근데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그 춘추 전국시대 때, 특히 이제 전국시대 때는 활발하게 연구됐었고요. 자, 아무튼 이제 이러한 태극도설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글자 공부가 좀 되고 난 다음에 함께 읽어볼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아까 앞에서 이제 무곡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태극 이야기를 했죠. 무곡이나 태극이죠. 무곡이나 무곡이고 요거는 태극이다 칩시다. 그래서 내나 한 공간이 요 안에 한 공간 안에 무극이고 한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변화 현상, 그죠? 그게 태극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성정 두 갈래의 성정, 아까 맑고 가벼운 것은 위로 가려 하고 위로 가서 세력이 뭉치는 거고 나중에 탁하고 무거운 것은 아래로 와서 뭉치고 하고자 하는 성정. 요것은 이제 음과 양이라 하자라고 개념을 정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따로 배우겠지만 실제 음양이랑 보면 위에 음에 나타나는 요거 있죠. 요 글자는 응달이란 그림자나 응달이란 의미예요. 응달. 그다음에 요 뒤에 양은 그냥 햇볕 변양자예요. 변양자. 요거는 응달 요거는 양달 양 그럴 뿐이에요. 근데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왼쪽 편에다가 그냥 좌부방이라고 붙여놨을 뿐이 원래 문자적으로 볼 때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음양이나 오행의 개념, 목화, 토, 금, 수. 앞으로 음양 오행을 이야기할 때는 목화, 토, 금, 수라 불러야지, 뭐, 나무, 물, 쇠, 흙, 불,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철학적 개념의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요 개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있던, 하나의 사람이든, 하나의 어떤 기체든 안에 들어가 있는 음양의 성정과, 그리고 목화토금수의 요소가 서로 상생상극한다 그러죠. 그 상생상극하는데 그 상생상극도 뭐 도와주고 아니면 이기고 그런 말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생이란 거 하고 그 다음에 쌍극이란 개념도
철학적 개념으로서 정의된 거거든요. 요 상생한다, 날생, 태어나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상이란 자체도 또 다른 개념이 있고요. 상극이라 이긴다는 개념이. 어떤 사람은 너하고 나하고 극의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네 극하면 내가 네 이기고 네 지기고 패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생이나 상극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까 그 생명이 제대로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보조해준다. 아니면 요즘 말하면 뭐랄까 잘 다스려준다, 컨트롤해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컨트롤해준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여기다가 사주팔자니 관상이니 아니면 저 뭐 명리학이니 요소를 넣다 보니까 부모도 넣어놨고 연인 관계도 넣어놨고 여러 가지 넣는 거예요. 그 관계를 자꾸 이제 사람으로 대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 분야에서는 뭐 어째 확률적으로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철학의 범주에서는 제외시켜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요 나와 있는 요 기 개념과 리 개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상수학 하고 있죠, 그죠? 상의 개념인데, 그래서 이 다른 게 아니고 상이란 거는 코끼리 상자를 쓰고 있지만은 이제 학문을 하기 위해서, 철학을 하기 위해서 우리 보면 뭐 사랑이니 행복이니 전부 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머릿속에 있는 관념론인데 추상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을 가져왔어. 그것을 다른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들로 변환시켜줘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인식할 수 있게 변환시켜 놓은 게 천간지지란 거예요. 천간지지. 그래서 천간지지라는 문자를 통해서 그 수죠. 그를 통해서 앞에서 말하는 무국, 태극, 음양, 오행, 그 다음에 음양, 오행의 관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음양, 오행을 잘 알기 위해서는 기이론이요. 기와 기가 활동하는 운이라는 이론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이걸 공부해. 그래서 운기론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운기론. 아무튼 요것들이 자꾸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니까 명리학에서 보는 그런 것들하고는 다른 원래의 학문적 체계 이론입니다. 체계 이론. 자, 아무튼 오늘이 아니고 이번 시간에는 바로 여기 무국과 태극, 음양의 전반적인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음양의 학설에 생긴 것, 그 성립과 변천 과정, 그 다음에 오행의 성립과 변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바로 그러고 나서 난 다음에 이제 음양 오행의 문자이죠. 음양 오행, 목화토금수, 그리고 천간지지에 관해서 글자들을 공부하면서 왜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채택이 되었느냐, 그걸 봐야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수로서, 숫자라기보다는 그죠? 수로서 천지를 헤아리고 우주를 헤아리는 개념으로 사용하게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번 시간에는 상수 이론 세 번째 시간이었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무국이 있었고 태극이 있었고 음양이 있었죠. 그리고 무국과 태극 간의 서로 이제 변화, 진화 과정을 네 단계로 나눴죠. 맨 먼저 태역의 단계에서 태초의 단계, 태시의 단계, 태소의 단계. 그래서 생명이 생겨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